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올라갔고 이틀 연속, 미증시는 이틀 빠졌는데 우리 증시 이틀 연속 올라갔죠. 사실 안 좋은 내용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 발언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인플레이션 진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고, 또 이제 몇몇 인사들이 주식시장의 반등은 트릭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어제부터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는데 각각을 조금 상쇄시켜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번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고먼은 인플레이션 피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2, 3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한 다음에 중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고, 어제 이제 뭐 로레타 메스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좀 세게 발언을 해가지고 연준 인사들의 시각이 저런 건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뭐 로리 로건, 브레이너드, 수정 콜린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0.5 올렸는데 이번에 0.25 올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제 나온 발언들보다는 조금 톤 다운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미증시 하락한 거를 그렇게 초반부터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도 여전히 인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하락하거나 말거나 이미 알고 있는 재료니까 뭐 빠질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지수가 올라갈 사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올라갈 만한, 특히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고 하이닉스가 제법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지수를 안 빠지게 잡아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다 보니까 이제 오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른 종목들이 속속 상승으로 돌아서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이제 그 HP의 CEO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기를 이제 PC라든가 뭐 PC 교체 주기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500달러, 그리고 이제 500달러 주고 산 컴퓨터, 35달러 주고 산 웹캠, 이런 게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PC로 작업한 게 하도 많아서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교체 주기가 올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년이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체 주기가 온다. 이거 돌이켜보면 PC 수요가 살아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필 JP모건에서는 올해 하반기 PC, 스마트폰, 서버 이런 것들이 침체에서 벗어날 걸로 본다. 또 이런 어떤 코멘트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대표적인 수혜주는 그러면 하이닉스인가?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 종목들이 버티고 플러스 나면서 지수가 안 빠지게끔, 또 오후 들어서는 상승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차트로 보면 사실 미증시 차트가 좀 고약하잖아요. 이렇게 선 딱 거놓고 이거 저점 맞고 고점 맞고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추세선 맞고 떨어져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동안 제법 큰 조정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미국은 미국이고 유럽하고 아시아는 좀 따로 봐야 된다,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 하락하는 거는 장 초반 반영되고 퉁치는 걸로, 예,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피는 좀 이탈해서 걱정이 됐던 61선, 121선 위로 바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평선이 조금 더 올라가서 63,000원 정도 됐는데, 이 200주선 이걸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200주선을 돌파해야 조금 시장이 편안해지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음 주에 주봉에서 200주선을 돌파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세가 바뀌는 걸로 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61선, 121선 코스피 지수에서 골든크로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차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냥 직진이에요. 예, 뭐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쭉 직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연기금하고 이제 금융투자 정도 매도하고, 기관도 이제 매수를 했고, 개인들만 양시장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집중 매수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탑 10 중에서 하락한 게 하나인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직진하고 그냥 시장을 끌어올리는,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두 종목 1,500억 이상 매수했잖아요.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한 1,600, 7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다음에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는 모습이었고, 네이버 카카오를 반면에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은 오늘 2차 전지 쪽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IT 일부, 그다음에 건설주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지수 붙잡아 놓는 거는 외국인들이 붙잡아 놓고 수익률 게임은 기관이 벌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설주 올라간 거를 이제 기관이 좀 작품이죠.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엔터주, 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주들 이거 매수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사놨던 거 다시 한번 사는, 그러니까 단골 가게 다시 한 번씩 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사놨던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물론 이제 뭐 별도의 어떤 재료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종목들을 보면 이제 사놨던 종목을 한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뭐 넷플릭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보면 미증시가 최근에 빠지는 거를 그냥 만기 영향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만기 지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기가 아니라 진짜 빠지는 거였네, 이러면 우리 증시가 뒤늦게 반영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시장인 기간에 미증시가 계속 플러스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밤에 올라가느냐, 삼성전 하이닉스가 저렇게 열일을 해놨으면 마이크론도 오늘 플러스를 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만기라고 상관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버텨주면서 좀 연쇄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올릴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이게 대장주라기보다는 응원단장 역할, 지수 분위기 으쌰으쌰 이제 응원해 주는 거고,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다른 종목에서 수익률 게임이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주선 돌파하는지, 그다음에 오늘 특징들은 뭐 건설, 뭐 증권형 토큰 뭐 어쩌고하는 이제 그 STO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철강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 나오는 거대로 반응을 했어요, 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뭐 중동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감도 있었고 해서 뉴스 나오는 거에 주로 반응한 종목들이 있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차트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하는 건데,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이런 거 물어봤더니 침체 쪽이 아직까지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걱정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꺾여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동안의 경기 침체 이야기는 이제 좀 허당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게 3년 10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면 평균 19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0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정도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게 과거의 통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침체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안 하려다가 이제 근데 이게 옛날 추억의 차트인데, 이게 옛날에 다음에 메인 페이지를 복원한 거거든요. 코스피가 그때 800이었어요. 코스닥은 이제 150이었고, 뭐 대단하죠. 그래서 이랬을 특히 코스피가 이제 801대라고 했고, 그때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페이지를 복원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돌렸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한메일 다음이죠. 한메일 다음으로 나왔던 그 사이트를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또 오늘 찾아서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야간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그러니까 종목 이야기, 재료 하나,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늘 왜 올랐나 왜 빠졌나 얘기하는 거, 다음에 한 놈만 패는 거, 딱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가 뭐였는지 이것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거, 다음에 증시 잡담,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분들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실시간 방송은 제가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이제 어저께 설문으로는 2번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실전으로 한 바퀴씩 돌려서 보여드린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선호도가 높은 거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에 안 쉬고 계속 좋은 자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제 좀 좋은 자료도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여기도 많이 좀 관심 좀 이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이거 구독하기 하고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줘야 알고리즘에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